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코위버 볼게요. 코위버. 대표님 코위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하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코위버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3월부터 지금까지 한 5달 정도를 옆으로 계속 이렇게 기는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코위버를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비버 잠깐 볼게요. 어떤 회사인지 보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죠. 우량 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주고요. 코스닥 IT 종합 통신장비 쪽입니다. 통신장비. 시가총액이 930억입니다. 오늘은 약간 강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930억 정도. 자, 코이버 먼저 볼게요. 이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LG U+, 그 다음에 LG U+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주식회사 LG U+와 89억 계약 체결했다라는 게 5월 달에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 기사가 쭉, 그죠? 암호화폐라는 양자 암호 기술 기업, 크립토랩과 안전한 통신만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5월 달, 뭐 이렇게, 요즘에 계속 나오는 건데, 그죠? 그 다음에 쭉 그 기사가 거의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한번 보게 되면, 악재가 될 만한 이야기는 없고, 요게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봐볼게요. 분기 실적을 또 한번 봐보면요. 작년 2, 4분기, 3, 4분기, 4, 4,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보면 200억, 170억, 293억, 119억. 그냥 고만고만한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그 당시, 요렇게 끌어올리지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고만고만하는데,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 자체가. 그리고 매칭을 시켜보면, 작년과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지는 한 1년간의 이렇게 보기에는 주가는 약간 그냥 흐지부지하는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연간 실적을 봐보면 20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이어지는 500억, 550억, 1100억, 800억 이렇게 나오는데요. 조금 줄었어요, 작년에. 그죠? 이렇게 잘 성장을 하다가 2019년까지는 그래서 성장을 여기까지 했었죠. 2019년. 그 다음에 작년에는 조금 주춤하다가 올해는 약간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 구조는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죠. 그런 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걸 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주가 분석을 하는 것은 항상 기업 가치만 가지고 있다가 주가가 가거나 아니면 차트 분석만 가지고 가거나 이슈 때문에 가거나 또 뭐 이러진 않잖아요. 이슈가 중반에 나와가지고 좋은 얘기가 나오면 원래 기본적으로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가속도를 더 붙이면서 주가는 더 탄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본은 항상 매출의 구조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실적이 가시화시키느냐, 이 대목을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분기 실적에서는 조금 삐걱삐걱하지만 연간 실적에서는 좀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코위버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죠.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악재가 될 만한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숨은 악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큰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내용을 한번 본 건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 성장을 지금 가파르게 하기보다는 꾸준히 하고 있죠. 뭐 이 정도면 뭐 가파르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2011년 약 10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굉장히 강했고 작년에 웬만한 정도 저점을 찍을 때도 이렇게 같이 찍어줬는데 거의 6,000원대를 그 전에 저항 삼았다. 저항이 강력한 저항이었던 가격대죠. 그 가격을 안착을 못했다가 2000 16년, 17년, 그 다음에 18년, 19년, 2020년까지 이어지면서 이자를 지지대를 만들죠. 그리고 서 주가를 여기다 갖다 놨습니다. 일단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 종목은, 지금 9,560원이지만, 이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두고, 상승 영역을, 그 다음에 하락 영역을 구분시켜 놨죠. 그 얘기는 주가 레벨 자체를 이제 6,000원 아래는
떨구지 않겠다라고 하는 안목의 가격의 어떤 그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게 2,000원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코에버는 6,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성장은 계속 한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9,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6,000원을 의미한다는 것은 오히려 꺾이면 매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한 3, 40%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주가는 올라갈 거냐 내려갈까를 논하기 전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저 밑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가격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 있는 매물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군가는 던지고 아니면 밑에서 가지고 온 사람이 이익 실현하거나 그 매물을 또 누구는 또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가격이 이렇게 많이 형성되면서 간다는 것은 위로 꺾느냐 아래로 꺾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점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봉을 통해서 이런 점들을 체크해 봤고요. 자, 그럼 월봉으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자, 월봉으로 넘어오면요. 연봉은 12개의 월봉으로 합쳐져서 하나의 봉이 형성되죠. 그게 연봉이죠.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당겨 보면 흐름은 아까 그 좀 전에 봤던 연봉하고 비슷하겠죠.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이런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보일 것 같고요. 뚜렷하게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이렇게 형성을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최근 들어와서 계속 고점을 이렇게 낮춰가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계속 내려오기만 하는데 이 주가가 만약에 이 흐름을 바꾸고 우상향으로 턴해서 이렇게 돌아간다면 더군다나 여기 있는 매물까지 소화해서 간다면 주가는 향후 이렇게 갈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죠. 그래서 14,000원까지 열리고 만약에 주가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자꾸 빠진다 그러면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주가를 다시 한번 표시해 보면 한 이 정도 7,200원과 6,000원 사이가 강력한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6번, 9번, 10번 지금 이 가격대 즉 10,000원 언저리에서는 상당히 많은 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향후 10,000원을 넘어가서 안착을 해주고 위로 뻗은다면 한 14,000원까지 열리고 이기지 못하면 7,000원대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주가를 양쪽으로 열고 보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아까 코이버를 다시 이쪽으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다시 와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분기 실적은 조금 그냥 양호한 편인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을 조금 가시화시키지 못하는 올 들어와서 2021년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연간 실적은 그냥 꾸준한데 오늘 좀 줄었고 그 다음에 분기 실적이 이렇게 줄어가는 모습 자체가 올해도 이렇게 보면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통신 쪽으로 보게 되면 국산 통신 장비 저력 보여주겠다라고 야지창이 나오는데 물론 이분이 뭐 한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LG 플러스하고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후반기 때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항상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주식 매매는 특히 더 그렇죠. 우리가 뭐 미래 가치를 모르잖아요. 미래 가치를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잡아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봉을 넘어와서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때요? 아까 보이지 않았던 이 부분 9,800원대 그리고 9,700원대가 지금 빼곡하게 지금 여기서 저항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향후 주가는 아까 봤겠지만 7,000원대 초반하고 6,000원대까지 이렇게 두툼한 지지대가 하나 있고요. 그죠? 관건은 얘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규 진입은 바로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저항받았고 여기 저항받고 여기 저항받고 가격이 교차하면서 꺾인 자리죠, 여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왔다 갔다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서 안착을 한다면 차라리 신규 진입을 이때 노리는 게 어떤가 싶고요. 이렇게 밀렸을 때 차라리 이렇게 돌아가는 거 확인하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일단. 지금은 바로 사게 되면 이 흐름을 이어지면서 계속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내려올 때 혹시나 뒤를 봤더니 얼마다? 7,300원 정도, 7,300원 정도, 그리고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좀 간격이 있지만 여기는
되게 중요한 가격의 교차 가격이죠.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거래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신규 진입을 노리거나 가지고 계신 분은 어쨌든 7,200원 초반을 벗어나지기 시작하면은 대응하는 구간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6,800원을 빨리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뚫어놓고 어쨌든 방향을 전환할 때 접근해야 되겠죠. 방향을 전환할 때. 자, 이런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편한테 해보라 그러면 저는 지금은 안 하고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렇게 밀리면은 매물 부담이 생겨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6,000원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6,000원은. 그러니까 7,200원에서부터 6,200원 사이 이렇게 지지를 해준다면, 그리고 돌아가 준다면 저는 그때 접근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6,000원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상승 영역과 하락 영역을 구별한다는 뜻에서 보면 6,000원 벗어나게 되면 대응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용이 있어서 아까 그 후반기, 2021년 후반기 때 내용이 좋아서 어떤 또 그 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가시화되고 내용이 이어간다면 이렇게 틀겠죠. 그러면 9,800원을 돌파시켜 놓고 지지하는 형태가 날 때, 그리고 약간 머리를 들어갈 때, 저는 이쯤에서 다시 도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갈림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꺾일 수도 있는 염려를 생각을 해보고 차라리 넘어가서 지지하는 거 보고 하든지, 아니면 내용을 좀 밀렸다가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해서 하든지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당연히 9,800원 안차, 그 다음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 고가에 대한 도전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기 실적이 얼마나 잘 이어가느냐, 이게 관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판단하면서 아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싸질 때 접근을 한번 해보든지, 아예 통과하고 비싼 것을 확인하고 하되 양쪽 어디로 가든 간에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유의 있게 봐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정문일짐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